TV의 이수경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5가지 대화 기술이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소한 말투 몇 개만 바꾸더라도 충분히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지금 이 시간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활용하시면 놀라운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전에 앞서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과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대화를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말로써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과 언어적인 요소 아닌 비언어적인 요소가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이 더 많이 인식을 한다는 거는 먼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경청하는 자세라든지 말의 억양, 제스처, 눈빛, 이러한 태도, 이러한 것들이 다 상대방에게 다 전달되는 거고, 그게 그 사람의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이런 거 활용을 할 때도 첫인상 이럴 때 말에 대한 거는 7%인데요. 그 외적인 비언어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실 때는 1차적으로 기본적인 태도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확 바꿀 수 있을지 그 기술, 놀라운 기술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소하게 부탁하라. 이브어 패닉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사소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그냥 들어줄 수 있게끔, 아무런 그냥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할 수 있게끔. 이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나 지금 1분만 시간을 줘.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끝날 것 같아. 근데 말하다 보면은요 1분이라는 거 훌쩍 지나가거든요. 하지만 처음에 1분이라고 딱 얘기했을 때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그냥 해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그냥 호응을 합니다. 네, 말 그대로 교수님에게 추천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도 교수님 추천서에 한마디만 좀 써주세요, 한 줄만 좀 써주세요 라고 하면은 부담 없이 교수님이 그냥 써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쓰시는 거 보면 굳이 또 한 줄이 아니라 더 길게 써주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처음에 부탁할 때 한 줄이라는 말이 교수님에게는, 상대방에게는 쉽게끔 그다지 부담 없이 들어줘도 상관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디 기부단체에서 뭔가를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럴 때 1페니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사람들 입장에서 기부 그러면 뭔가 많은 금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페니라 그러면은 굉장히 작은 금액이라서 쉽게 이렇게 금액을 지불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1페니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금액을 할 수 있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접근을 할 때 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는 거야? 나 이거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굉장히 망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1페니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1,000원만 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1,000원이라는 거는 큰 금액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1,000원은 지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브어 패닉 테크닉, 말 그대로 사소하게 부탁하라.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원하는 사항이 있다라면은 그거를 아주 사소하게, 아주 최소로 이렇게 낮춰서 그거에 대해서 부탁을 하게 된다라면 상대방이 큰 고민 없이 흔쾌히 승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테크닉은요 정말 알면서도 많이 당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사소하게 부탁을 하라. 이게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레토릭 화법입니다. 레토릭 화법은 뭐냐면 내가 그냥 단정 짓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듯이 청유형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브루타 저는 그 대화법도 이거와 같이 제가 많이 연결을 좀 해주거든요. 연결을 좀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명령을 하거나 단정을 내가 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떨까? 너 생각은 어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그러니까 질문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상대방이 자기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결정한 의견이기 때문에 더 행동이,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레토릭 화법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많이 활용될 수 있고,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식으로 단정을 줘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청유형으로 가는 거죠. 엄마가 지금 굉장히 바쁜데 우리 또리는 숙제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또리랑 놀 수 없어요. 짜증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숙제! 이거는 명령이잖아.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지금 이 작업 때문에 굉장히 바빠서 우리 또리랑 지금 놀아줄 수가 없는데 우리 또리가 그러면 잠깐 혼자서 책을 보는 건 어떨까? 우리 또리 혼자서 뭐 그림을 그리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뭔가 질문으로써,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걸 호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고 남이 시키는 걸 한다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거기에 크게 동요되지도 않고요, 적극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고 내가 결정을 했다라면 더 적극적으로 그 상황에 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레토릭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라벨 효과인데요. 라벨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상황을 이렇게 씌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우리 똑똑한 또리가 이런 문제 정도는 다 알겠지? 라고 하면은 아이가 그걸 굉장히 알아내려고 하고요. 엄마는 이거를 잘 못하는데 우리 똑똑한 그 또리는 이걸 쉽게 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은요, 못하더라도 막 하려고 막 해요. 우리 김대리는 굉장히 의젓한 친구라서 매사 신중하고 굉장히 판단력도 좋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김대리는 그거를 지키려고, 그게 맞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배려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의도한 사람으로 아예 소개를 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완전 행동과 마음을 다 바꿔놓을 수가 있는 놀라운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라벨 효과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넘버 효과입니다. 우리가 숫자, 뭔가 데이터화가 되어 있는 걸로 표현을 하면은 굉장히 설득력이 금방 강하게 설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100명 중에 27명이 추천해준 일단 건강식품입니다. 우리 여성들 쉽게 말해서 뭐 여성들이 100명 중에 20명 뺀 나머지 80명이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숫자화, 데이터화를 한다라면 첫 번째 굉장히 전문적이고요, 구체적인 뭔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신뢰를 금방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아무렇게나 막 넣으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적이어야 되죠.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막 대비하거나 검증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틀렸다 이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데이터화가 되어 있으면 쉽게 신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넘버 효과, 굉장히 효과가 뛰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쓰고 숫자를 많이 언어 속에, 대화 속에 넣게 된다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요, 프레이밍 효과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는 비커에 똑같이 물이
반이 남았는데 누군가는 이거를 반씩이나 남았네 라고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이거를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요, 긍정적으로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의도 속에 자연스럽게 부정적으로 수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습니다 라고 하면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라고 아예 처음부터 표현을 하게 된다라면은 사람들은 좋지 않은 걸 먼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하는 말을 넣어서 표현을 해준다라면은 그 상대방도 그와 같게끔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프레이밍 효과.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모든 표현을 바꿔라, 이게 바로 프레이밍 효과입니다. 긍정적으로 표현을 내가 하는 게 습관이 되면은 너무 좋고요, 매 순간순간 숫자를 많이 넣는 거예요. 넘버 효과. 어떤 거 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씌우는 거예요. 라벨 효과. 그 다음에 레토릭법. 뭐죠? 내가 단정져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질문형, 첨류형으로 질문으로 대답을 하는 거, 레토릭법입니다. 그 다음에 사소하게 부탁하라, 이브어 패닉 테크닉. 이렇게 5가지가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말투만 바꿔도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상대방의 마음을 확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아주 놀라운 기술들이니까요, 꼭 실천하시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